2006년 9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한 시골 마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런 소리 들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소리가 들려온 곳은 산 중턱에 살고 있었던 남자 자오의 집. 줄곧 호라비로 지냈던 자오는 5년 전 시각장애인인 양씨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딱 이 여자와 결혼한 후부터 이 집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맨 처음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놀란 마을 주민들이 바로 자오의 집을 갔었어요.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자오가 자기 와이프 양씨를 때리는 모습을. 놀란 마을 사람들은요, 바로 자오를 말렸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눈깔이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말리는 마을 주민을 막 때리기 시작하네. 매일같이 악소리가 들리고 주민들이 말리면 이런 식으로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니까 점점 마을 주민들이 소리가 들려도 안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9월 그날도 그랬어요.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이 썩을 놈의 새끼가 또 자기 아내 쥐잡듯이 잡는구나. 양씨의 처절한 비명소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 때쯤 다시 한번 마을 전체에 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소리가 달라. 이에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와 상황을 살피는데 얼마 안 가 발견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을 헤매고 있는 자오의 아내 양씨를. 이때 이 주민이 나온 인기척을 들은 양씨는 바로 그 주민한테 나 남편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주민은요 우선 너무 놀래서 마을의 건장한 남자 몇 명을 깨워요. 그리고 양씨를 따라 산 중턱 이 남편 자오가 있다는 곳으로 가는데 와 진짜 죽어있네. 그것도 엄청 처참하게. 자오가 온몸이 다 헤집어져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주위가 완전 피 구덩이였대요. 자오 옆에는 피 묻은 도끼가. 놀란 주민들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이때 아무렇지도 않게 양씨는요 쓰러져 있는 자오의 몸을 밟고 뒷방으로 가서 우는 아이를 달랩니다. 이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은요 양씨가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양씨는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치조실에서 양씨는요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는요 남편 자오를 자기가 죽였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양씨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 그런데 선천적으로 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요 두 눈 다 보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피부가 하얗고 이쁘게 생긴 얼굴에 옷도 어쩜 그렇게 세련되게 잘 입는지 마을에서 가장 이쁜 소녀로 뽑힐 정도로 평범한 정상인 소녀였습니다. 이 양씨의 비극은요 그녀가 17살 때 시작됐어요. 양씨는 위로 언니 1명, 오빠 1명, 세 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셋 다 공부를 시킬 수 없어. 이 엄마 아빠는요 언니와 오빠만 공부를 시킵니다. 막내인 그녀는 일찍이 일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그녀의 집은요 진짜 시골, 완전 깡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바깥 세상,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7살이 됐을 때 그녀는 광저우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받으면 이쁜 옷 사고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쁜 걸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소녀였던 거예요. 이런 그녀에게 어머니는 결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왜? 집안이 어려우니까 결혼해서 집도 도우고 하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선자리 하나 주선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조홍핑, 채석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당연히 어린 나이였던 그녀는 엄마 내가 무슨 벌써 결혼이야 싫어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강력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이에 그녀는 부모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와 조홍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나쁘지 않아. 어리숙한 게 순진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 조홍핑 역시 양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합니다. 그렇게 둘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비극 시작이에요. 양씨는요, 흔히 곰 같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약간 칼 같은, 싫고 좋고가 정확한.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이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실제 이 시어머니와 양씨 결혼 전부터 몇 번이나 크게 말다툼을 했었대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까지 했으니 관계는 더 안 좋아졌었겠죠. 그렇다 보니 이 시어머니와 양씨, 이 당사자 이 둘도 스트레스가 심했겠지만 그 가운데 껴있는 이 남편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스트레스가 쌓여가다 보니 이 남편 모든 잘못을 자기 아내 양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 엄마 좀 맞춰주면 안 되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사건건 난리야 너는. 이게 화를 부른 겁니다. 사건의 그날 양씨는 밭에 나가 차잎을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홍핑이 달려옵니다. 곧이어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화를 못 이긴 조홍핑이 그 밭에서 갑자기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양씨의 양쪽 눈을 손으로 파가지고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잔인한데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와이프 양쪽 눈알을 뽑아버린. 아니,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에요. 양씨는 얼굴을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 핏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얼굴이 막 피범벅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이 남편 조홍핑은 뽑은 그 두 눈알을 그 두 개를 들고요,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대요. 와, 너무 끔찍한데 이렇게 하고 이놈이 자수를 한 거예요. 결국 이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양씨의 나이 19살이었어요. 19살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눈을 잃은 후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활발하고 밝았던 그녀는 급속도로 우울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이쁘게 꾸미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정군. 자기가 양씨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서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녀 눈을 치료하겠다고. 솔직히 눈알이 뽑혔는데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지만 이 말에 양씨 넘어갑니다. 치료받다 보면 진짜 조금 눈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집 형편으로는 치료도 언감생심인데 이 남자가 도와준다는데. 그래서 양씨는 정군의 청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양씨한테는 이 정군의 이런 말이 한 가닥의 삶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 후에 진짜 치료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 정군은 병원이 아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번도 치료 안 해줘요. 오히려 둘 사이에 딸 한 명을 낳고 그냥 삽니다. 아니, 그럼 정군, 치료는 그렇다 치고 아내한테, 자식한테는 잘했나? 성실했나? 아니요, 전혀. 이 정군은요, 결혼 후에 빈둥빈둥 쳐놉니다. 하루 종일 푹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이 양씨, 눈도 안 보이는 이 양씨가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양씨의 친정집에 이 딸과 남편 정군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장인 장모 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내 딸 양씨를 다 시켜. 그러니까 이 양씨의 엄마가 참다 한 소리 한 거예요. 사위, 정군, 참 너무도 하네. 그래도 우리가 엄연히 장인 장모인데 계속 들어쳐 누워가지고 내 딸만 시키고 좀 움직여.
한 소리 했더니 이 새끼가 그거에 삐져가지고 집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집을 안 들어와. 자기 딸과 와이프 양씨를 버린 겁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양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녀는 2001년 집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또 한 남자에게 시집갑니다. 그 남자가 바로 자오였어요. 자오는요, 양씨보다 무려 16살이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 자오의 부모님은요, 며느리 될래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오가 막 밀어붙입니다. 왜? 양씨 이쁘거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자오는요, 맹세해요. 내가 그녀의 남편이 돼서 평생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돌보겠다고. 양씨는 이렇게 자오를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오 집이 엄청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던 자오의 집은요, 진짜 무너져가는 진흙집이었습니다. 산 아래의 이웃 주민도 겨우 한 5집 정도뿐. 자오는 이런 가난 때문에 반평생을 호라비로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나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어. 자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양씨와의 결혼을 추진시킨 거예요. 내가 호라비로 죽기는 싫으니까. 양씨 정도의 외모면 나쁘지 않거든. 둘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오는 그런대로 이 양씨한테 잘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양씨 임신까지 합니다. 임신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배가 이제 나온 상태로 돼지 밥 주려고 돼지 밥을 들고 나오는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더듬거리면서 나오는데 이 모습을 남편 자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뻔히 아내가 안 보이는 거 알면서 양씨가 지나가야 하는 그 길목에 밥상을 떡하니 놓습니다. 걸어가다가 밥상에 걸려 넘어지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걸어가려던 양씨 밥상에 걸려 넘어졌고 들고 있던 돼지밥이 그녀를 덮쳤어요. 온 몸이 돼지밥 범벅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막 양씨한테 눈도 안 보이는 년이 뭘 기어 쳐나오고 뭐 어쩐다고 삐삐삐 욕을. 당연히 이 상황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양씨가 뭐라고 막 맞받아 치려고 하니 그 순간 자오, 양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립니다. 뒤이어 자오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장작나무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양씨를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폭력인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샌드백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일부러 안 보이는 아내를 넘어뜨린 후에 그걸 빌미로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개썩을 개새끼인 거예요. 뒤지게 때려놓고 얘기해요. 너 내가 이렇게 몇 대 때렸다고 뱃속에 애기 유산하면 다음엔 네 머리 깨버린다. 와, 이 새끼가 임신 딱 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후에 그녀는 자오가 하는 말에 뭐 감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때리니까. 어찌됐든 양씨는요, 2 아들을 낳아줘요. 더불어 이 새끼의 손찌검도 나날이 심해졌죠. 더 화가 나는 건 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오 마음속에 아내, 이 양씨라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내 대를 잇기 위한, 내 애를 낳아주기 위한 도구. 딱 그뿐.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와이프 때리겠다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양씨를 향한 끝없는 구타와 욕설. 처음에 양씨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다 보니 거의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애들 깰까봐, 애들 자는 거 방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이 새끼의 만행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양씨의 엄마가 딸 집에 온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진흙집에서 힘들게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위 자오한테 한 소리 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좀 잘해주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자기 장모까지 때립니다. 그 자리에서 장모의 딸까지, 양씨까지 두 여자를 한 자리에서 같이 때린 거예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런 새끼들이 지보다 강한 사람이 지 몇 대 때리면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이 지랄이지.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양씨 경찰에 신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이혼하세요, 끝. 오히려 신고했다고 더 얻어맞아. 이혼도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이혼은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애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들 때문이라도 얼른 이혼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녀는 아이를 위해 다 참습니다. 무려 5년을 말이죠. 하지만 양씨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2006년 9월 29일 터진 겁니다. 그날 밤은 7일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습했어요. 습하다 보니 잠잠했던 양씨의 무좀이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간지러워 미치겠네. 이때 그녀는 담뱃잎이 무좀 치료에 좋다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마을의 한 노인한테 담뱃잎을 빌린 거예요. 이때 이 노인이 자오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양씨가 이제 이 담뱃잎을 빌려달라는 게 생각이 나서 자오한테 이제 이 담뱃잎을 준 겁니다. 네 아내가 이거 필요하다더라, 갖다 줘라. 하지만 자오는요, 이것 자체가 쪽팔렸어요. 이놈의 옆했네가 여기저기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물건이나 빌리고 그런데 이번에 그는 그녀를 때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요, 저녁에 아이들을 다 씻기고 다 재웁니다. 그 후에 딱 침실로 들어서는데 집 앞마당에서 도끼 가는 소리가. 이때 그녀는요, 남편이 뭐 장작을 펴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 그냥 침대에 누워요. 그렇게 잠이 드는데 갑자기 자오가 그녀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네가 나오는 꿈을 꿨다? 네가 꿈속에서 너 담뱃잎 빌렸던 강노인 있지? 그 강노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거야. 와,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양씨의 머리채를 콱 잡더니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가졌다고. 그렇게 막 때리더니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곤 도끼와 밧줄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오늘 저녁 너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도끼로 죽거나 아니면 밧줄로 목매에 죽거나. 네가 선택해서 알아서 죽어 있어라. 내일 아침 내가 딱 와서 봤는데 그때까지 너 살아있으면 내가 새끼들의 니네 가족들 싹 다 먼저 죽여버릴 거야. 그 후에 제일 마지막에 너 죽일 거야. 그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내일 아침 전까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죽어 있어라. 이 끔찍한 말에 양씨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웃긴 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자요. 양씨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와, 이 새끼 코고네. 이 끔찍한 말을 듣고 옆에서 자고 있는 자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너나 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건가? 네가 있는 한 내 삶은 계속 지옥이겠지. 우리 가족들, 애들한테도. 그래서 도끼를 든 거예요. 그대로 눈이 안 보이니까 코고는 소리 따라가서 그대로 내리쳐버린 겁니다. 맨 처음 도끼를 딱 휘둘렀을 때 자오는 잠에서 깨 양씨의 다리를 덥석 잡았어요. 와, 이러니 양씨 얼마나 무서워졌겠어요. 감정이 더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 듯이 연달아 막 내리찍기 시작. 무려 16번을 내리찍었대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여기서 불행한 건요, 당시 양씨의 두 아들이 한 명은 3살, 한 명은 2살이었대요. 이 두 아이가 막 인기척이 들리니까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손이 달달 떨리던 양씨는 어느 정도 진정한 다음 걸어서 산 아래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 자수한 거예요.
그때 그녀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경찰한테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너무 끔찍했다고, 너무 슬프고 괴로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오늘처럼 홀가분한 날은 없었다고. 그녀의 사정이야 딱하지만 어찌됐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녀 손에 죽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 결국 그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있던 그때가 그녀 생애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근심은 있었어요. 남겨두고 온 아이들. 앞서 정군과 결혼하면서 수술하는 딸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자오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낳았죠. 이렇게 총 3명. 결론은 그녀가 감옥에서 생활을 잘해가지고 감형받아 더 빨리 출소를 했다는데, 출소하자마자 아이들 보러 갔었대요. 당시 큰딸 같은 경우는 한 복지기관에 맡겨져서 그녀가 출소했을 때 15살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던 터라 되게 좀 어색해하고 차가웠다고 하는데,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사건 터지고 고모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정이 없어서 어색어색. 막내 아들은 다른 집에 입양이 됐는데 똑같죠. 엄마랑 정이 없지. 이런 상황에 양 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오열을 했었대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한 여자의 인생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히도 시간이 더 지나 그녀에게 사랑이 또 찾아왔습니다.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편 남자는 같은 맹인. 이 둘은요, 맹인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면서 만났는데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이 둘은요, 돈을 좀 모아서 그들만의 맹인 안마 시술소를 차릴 계획을 세웠다는데, 많은 고생을 한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양 씨에게 주어진 삶에 끝없는 고통을 준 새 남자.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유감없이 보여줬죠. 한순간에 맹인이 돼버리고 진짜 결국 다 그에 맞는 벌을 다 받은 거예요. 뭐 살해당하고 뭐 사형받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